1985년 성탄절 전야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고요한 마을에서 갑작스러운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서씨라고 불리는 한 단란한 가정을 순식간에 참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가장 서씨와 아내 진이, 그리고 그들의 10명의 자녀. 하지만 그날 밤 이후 9자녀 중 5명은 다시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가여운 아이들이 뜨거운 화마 속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 짐작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단 한 조각도, 단 한 점의 재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의 행방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묘연합니다. 아이들은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듯 수십 년간 풀리지 않는 기괴한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공포 매니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밤입니다. 여러분은 강원도의 깊은 산세 사이로 뻗은 외딴 국도를 따라 홀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있고 오직 차의 헤드라이트만이 도로 옆 어두운 숲을 창백하게 비춥니다.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던 그때 갑자기 앞쪽에 기이한 형체가 나타납니다. 도로변 낮은 지면에 세워진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광고판 하나. 그 안에는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는 무표정한 5아이의 얼굴이 여러분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의 눈빛은 충분히 오싹하지만 그 위에 적힌 문구를 읽는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무엇인가? 납치인가? 살인인가?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실종 신고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누군가의 간절함과 공포가 서린 이 광고판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985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시간을 되돌려 1985년 성탄절 전야 강원도 삼척 외곽의 서씨네 집으로 가봅시다. 밖은 영하의 기온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나무들은 비명을 지르고 강물은 흐름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서씨네 집 안은 성탄절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서씨와 아내 진이는 10명의 자녀 중 9명과 함께 모였습니다. 둘째 아들 종수만이 군 복무 중이라 자리에 없었죠. 지역 상점에서 갓 사온 새 장난감을 선물 받은 어린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부모님은 3살 막내딸 설이를 데리고 1층 안방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위층 침실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큰 아이들인 영수, 명희, 영철이는 큰 방 하나를 같이 썼고 어린 아이들인 민수, 정희, 광수, 진희, 수키는 위층의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어린 아이들은 내일 아침에 받을 선물 생각에 들떠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첫째 딸 명희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보기 위해 거실 소파에 남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민수와 광수는 잠들기 전 마지막 일과를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축들에게 여물을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뜻함과 웃음이 넘치는 거실과 대조적으로 밖은 오싹할 정도로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은 모자와 코트를 여미고 얼어붙은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평화로운 집을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새벽 12시 30분, 집안의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진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곁에는 남편 서씨와 막내 설이가 곤히 자고 있었죠. 그녀는 나이트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들었어야 할 시간인데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커튼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조차 잠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진이는 수화기를 들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코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잔인한 느낌의 웃음이었습니다. 이윽고 웃음이 멈추더니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곳에 살지도 않는 낯선 사람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진이는 전화를 잘못 걸었다고 차갑게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찜찜한 기분이었지만 제니는 직접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들떠서 실수했으리라 생각하며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려는 찰나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지붕에 쿵 하고 떨어지더니 대굴대굴 굴러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이 흐르는 듯 했으나 곧이어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화재였습니다. 불이야! 진이의 비명에 남편 서씨가 깨어났습니다. 연기는 이미 침실 문 아래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부와 서리는 간신히 거실로 탈출했고 소파에서 자던 명희도 깨어났습니다. 위층에서 영수와 영철이가 머리카락이 그을린 채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아이가 있는 위층 방으로 가는 계단은 이미 불길이 점령해버렸습니다. 남편 서씨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항상 벽에 기대어 두었던 사다리를 가져오려 했지만 사다리는 마치 마법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창문 아래로 차를 대고 올라가기 위해 트럭을 가지러 갔습니다. 서시내는 2대의 트럭이 있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2대 모두 엔진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소방서에 전화를 하려 했지만 전화선은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큰딸 진이가 맨발로 얼어붙은 길을 달려 이웃집에서 간신히 신고를 했지만 소방대는 7시간이 지난 새벽 8시가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불과 4km에 불과했는데 말입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단란했던 서신의 집은 검게 그을린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잔해를 뒤졌지만 놀라운 보고를 올립니다. 5아이의 시신은커녕 작은 뼈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서 씨와 부인 진이는 그날 지옥을 경험했고 눈앞에서 죽어가는 자녀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서장은 불이 너무 뜨거워 아이들이 완전히 재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사고로 종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니는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가축의 뼈를 오븐에 넣고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온도로 가열해도 뼈는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화장장 전문가조차 주택 화재의 온도로 인간의 뼈가 이 시간 만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기이한 증거들이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절단된 전화선 조사 결과 전화선은 불에 녹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도구로 깨끗하게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사다리 화재 당시 찾을 수 없던 사다리는 집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도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붕 위에 물체 막내 서리가 마당에서 발견한 공 모양의 금속 물체는 군 복무 중이던 영수가 확인한 결과 화재를 일으키는 무기인 소위탄이었습니다. 소위탄은 일반적인 파편 수류탄과 달리 폭발 시 강력한 열과 화염을 발생시켜 대상물을 태워버리는 용도로 제작된 무기입니다. 던지는 용도의 무기죠. 서씨 부부는 확신했습니다. 이 화재는 아이들을 납치하기 위해 누군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방화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의심은 평소 서 씨와 갈등을 빚던 전 사업 파트너 김 씨에게 향했습니다. 서 씨와 김 씨는 과거 정치적 견해 차이로 격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은 서 씨에게 니네 집은 연기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내 자식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소름 끼치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실제로 화재 직전 한 낯선 남자가 서신의 배전반을 가리키며 조만간 불이 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사라진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김 씨에게 사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김 씨와 공동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이 밝혀낸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김 씨가 화재 직전 서 씨 모르게 그 집의 보험금을 상당액 증액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집이 불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지역 경찰은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조사와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 소방서장이 현장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유해를 몰래 상자에 담아 마당에 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씨 부부는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채 뚜껑을 연 순간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아이들의 유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에 타지도 않은 소의 간이었습니다. 소방서장은 뒤늦게 고백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포기하게 하려고 자신이 가짜 유해를 묻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씨 부부는 죽는 순간까지 아이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도변에 광고판을 세웠고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을 매일 보며 눈물로 밤을 치새웠습니다. 화재로부터 23년 뒤인 2008년 진이에게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사진 속에는 실종된 아들 광수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나는 인천을 사랑한다는 수수께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씨 부부는 끝내 그 사진 속 주인공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진이는 죽는 날까지 실종된 아이들을 기리며 검은 옷만을 입었습니다. 과연 1985년 성탄절 전야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아이들은 정말 증발해버린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어둠 속으로 끌려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걸까요? 삼척의 외딴 국도를 지날 때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광고판의 아이들과 눈이 마주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포매니아였습니다.